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논술. 사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수시와 정시, 특히나 수시 중에서도 교과, 종합, 논술 특기로 선발도 되는데요. 이 논술 전형 자체에서의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논술 전문 선생님들 또 모셔서 문과, 이과 이렇게 같이 핵심을 좀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영상 잘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연락처 늘 남겨놓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께도 질문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할게요. 그래서 논술 뭐가 필요합니까? 수능 최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 문제를 좀 볼까요? 어떤 연습을 할까요?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선생님들한테 제가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이크 넘겨서 이과의 김민규 선생님과 문과의 홍현 선생님의 계열별에 의한 논술 정리를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잘 꼼꼼하게 메모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과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오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다소 좀 변화가 있는데, 먼저 의대 논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의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하고 이화여대가 올해 논술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국외대학교 144명을 선발합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의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학력 기준, 물론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다른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관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과연 충족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우선 먼저 학생들의 어떤 선택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학교들마다 출제 과목과 출제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과 논술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만 출제되는 학교, 또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같이 출제되는 학교, 그 다음에 과학 논술만 출제되는 학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은 최근 한 2년, 3년 전부터 과학 논술 보는 학교들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이고, 수리 논술 위주로 출제되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학 논술도 같이 출제되는 학교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그리고 충청권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과학논술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기출문제 기준입니다. 올해 어떻게 또 변동될지는 모집요강을 좀 더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제 범위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투 과목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데 수능과 또 별개로 함께 투 과목을 같이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은 거의 원 위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일부 대학들은 모집요강에 투도 같이 병행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간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특히 경희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2에 관련된 제시문의 내용이 함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논술에 대한 부담감은 연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지금 인터넷 강의로 또 학교 수업도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제가 학생들을 상담해보고 또 가르쳐보면서 느끼기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학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좀 쌓는데 좀 더 집중을 좀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최저학력 기준,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 있는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수리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 진도라든가 수능 준비에 철저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학교에서 발표한 어떤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그 예시 답안을 자기가 직접 한번 노트에 그대로 한번 베껴서 써보세요. 베껴서 써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가 이해한 거를 이번에는 답안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한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한 세트씩 10회 정도만 연습하다 보면 논술 답안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인터넷 강의라든가 아니면 학원에 강의 등록을 해서 같이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첨삭을 진행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올해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수능 범위에서 기하 벡터가 이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하 벡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 모집 유형을 반드시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 포함 여부를 각 대학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하 벡터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꼭 논술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과 논술 간략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과 논술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홍인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 3월 정도에서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좀 대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많은 공백 기간이 생겨서 벌써 4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4월이면은 이제 학교별로 이제 모의 논술을 실시해서 그 학교마다 이제 모의 논술의 어떠한 방향성, 그의 어떤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모든 일정들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인문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 제일 먼저는 인문 논술은 지금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대부분 이제 많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좀 논술 문제를 쉽게 내라 해서 제시문들도 좀 보면은 다들 EBS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쉬워졌겠죠,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논술을 접하기에는 사실 논술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글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는 학생의 낯선 어떤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일찍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수리논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문과의 글쓰기는 뭐 상위권 학생이나 중위권 학생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좀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대학마다 조금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 작년부터 연세대학교가 영어 제시문을 내기 시작했고 외대, 그리고 이화여대 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과 언어논술이 함께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 상경계열이면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뭐 건국대 등등의 학교들에서 사실은 이제 수리논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문과이지만 수학이 강한 친구들은 좀 상경계열을 지원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이제 대학들의 유형을 한번 쫙 훑어보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그 전까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논술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전에 비해서 지금 정부의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논술 단계별로 지금 인원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 생기면 학생들이 아예 준비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학생부 종합이나 종합에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논술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준비 안 된 학생들이 실제 논술을 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경쟁률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어가고 또 그 안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준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먼저 시작해라. 시작하면은 일단은 원서를 쓸 때 논술 전형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논술은 예전 논술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이 있어요. 중요한 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고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찾아서 결국 그 답을 적어주는 거. 대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두괄식으로 적어라.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듣든 논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괄식, 답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문과 논술에서는. 왜? 그래야지 채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채점을 하는 사람이 답이 먼저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수많은 시험지에서 결국에는 일단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답을 먼저 찾아서 적고 그 다음 그에 따른 근거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근거는 결국 어디에 있냐면 결국 제시문 아래에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 그렇다 보니까 제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논술뿐만 아니라 사실 국어에서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 연습을 할 때도 주장과 근거 찾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면은 사실 논술에서 제시문 분석은 충분히 그거로도 연습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 이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고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찾는 연습은 잘해요, 사실은. 근데 찾는 연습은 잘하는데 결국 어디서 평가가 갈라지냐면 학생들의 표현력이 되게 거기서 사실은 표현력에서 학생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적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그렇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대학들이 논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키워드라는 거죠. 키워드. 그러면 그 키워드를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자꾸 지금 문장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 놓는 게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문부터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논술에서 좀 짧은 답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동국대, 그리고 부산대, 이런 데들이 한 300자 이내 정도의 요구를 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라든지 한 500자 단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장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표현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거고, 중요한 거는 답을 찾는 연습,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연습. 일단 요게 된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어떤 기출 문제를 찾아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거다. 근데 기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많은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알려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써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조건 쓴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논술 문제를 받아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원고지를 들고 쓸 생각을 해요. 제시문만 정리하면은 그 다음 써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예시 답안이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실력이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개요를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제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하나씩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근거를 찾아서 일단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석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더 보완해야 될지 자꾸 이 검토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글로 옮겨 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글쓰기에서 우리가 조건 중에 하나가 글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글자 수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 논술, 인문 논술은. 왜? 글을 써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는 200자라고 쓴 글이 한 400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거기서 사실은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가 개요에서 200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200자가 나올 수 있도록 몇 번의 어떤 탈고 끝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항상 개요를 먼저 짜라. 포인트. 그래서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수능은 오지선다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잘 읽지 않아도 다른 거 하나를 찾으면 돼요. 하지만 논술은 답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라. 자, 두 번째, 그 답을 찾고 근거를 찾아서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은 결국 뭐냐면 전달. 결국 우리는 우리의 원고지에 글을 써서 그 출제하는 교수님이 그걸 평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가장 잘 전달되는 친구. 출제자가 요구한 거를 잘 전달시키는 친구가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본인 혼자 쓰고 어떻게 이거를 평가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공부하게 된다면은 사실 학교에, 대학에 보면은 논술 가이드북이 다 있어요. 대부분 대학들이 2020.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논술은 대부분 다 지금 정형화 돼 있어요. 인문 논술은. 그렇다면 2020의 가이드북을 보고 예시 답안이라 그다음에 채점 기준을 꼭 보세요. 채점 기준을 보면은 문항별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꼭 봐라. 라고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은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논술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도전해라. 도전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문 논술은 먼저 시작하는 친구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많이 준비를 안 하는 만큼 준비하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아지더라. 실제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인문논술에서 연세대를 쓴 학생이 있어요, 결국. 예전 같았으면 연세를 썼으면 떨어졌을 학생이었는데, 결국 뭐냐면 합격을 했어요. 최초 합격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와서 한 말이 수리논술도 잘 못 적었다. 연세대도 작년부터 수리논술이 들어갔어요. 근데 수리를 잘 못 적었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오히려 준비를 조금 한 친구가 학교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은 아무나 누구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논술의 기회를 활용해서 적어도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써보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자기가 쓴 글에 대한 피드백. 학생들이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부족하니까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피드백을 받아라. 받고 그걸 다시 써봐. 그래야지만이 좀 더 자기의 어떤 글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 어떤 입시,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좀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매년 이렇게 보면 이론하고 또 실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많이 듣지만 또 목동에서도 논술 수업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문제를 쓸 때 또 이렇게 풀 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 귀한 말씀들 잘 꼼꼼하게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듣기 하시면서 체크해서 내 아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논술의 카드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신 두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 강연하시다 힘이 다 빠지셨나 봐요. 제가 싸시고 이제 차차 또 계속 인사도 드리면서 또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학부모님과 학생들 뭐 특히나 이 고3들이 제일 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이 코로나와 이런 여파로 준비한 학생들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대입의 성공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과 저와 함께 화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화이팅!